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이제 순서인데 뭘 해야 되느냐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결색을 쓰는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는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게 프린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그냥 펜다처럼 다 이렇게 빈 공간이 없는 색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 색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결국은 CMYK 4가지 잉크를 점을 찍어가지고 그걸 멀리서 확대해 봤을 때 이런 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해보면 망점이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CMYK라고 치고 얘네들 멀리서 우리가 사람 눈이 보면 이 하나하나가 다 안 보여요. 우리가 잠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 멀리서 보면 하나의 색으로 보입니다.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쇄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망점을 찍은 컬러의 어떤 그 형상물을 사람의 눈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색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이런 개조가 보인다든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망점이 하나, 둘, 셋, 넷, CMYK 4개만 있을 때랑 지금 저희 비비드 잉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여기 다 종류가 틀리다고 보고 예? 하나 거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4개만 찍힐 수도 있고 5개가 다 찍힐 수도 있고 6개가 찍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CMYK의 기본 컬러에 비비드 잉크인 그 뭐 비비드 그린이랑 비비드 핑크 이 2가지 잉크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인디자인에서 비비드 그린이나 비비드 핑크를 무슨 색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하겠어요. 근데 방법은 있긴 있어요. 원래는 별도로 얘네들을 딱 컬러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모든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모니터 화면에서 보는 어떤 컬러의 이미지는 얘는 모니터는 RGB 레드, 그린, 블루로만 모니터에서 표현하죠. 이거를 인쇄기에 던지면 이 립 서버라는 이 서버에서 RGB의 정보를 CMYK로 막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찍는 거죠. 근데 점을 찍을 때 4개로만 찍느냐 6개로 찍느냐 요거에 따라서 같은 작업물,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같은 작업물을 4색 인쇄기에 던질 때랑 6색 인디고에 던질 때랑 결과물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비비드 그린이나 비비드 핑크라고 했죠. 저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왜 하필 그린하고 핑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 지금 사례로 제시하는 것들 중에 이 블루 쪽 계통은 사실 차이가 별로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근데 이 붉은색 계통하고 오히려 그 녹색 계통 같은 경우는 차이가 되게 현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 립서버에서 어쨌든 요 4가지 CMYK의 정보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파일 만들 때는. 근데 이거를 인디고 립서버에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할 때 메커니즘이 얘네한테 이 잉크가 들어가는 애들한테 훨씬 더 큰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오른쪽? 그렇죠. 보통 이제 잉크를 더 많이 썼으니까 돈을 발랐으니까 더 오른쪽이 좋아 보여야죠. 네, 맞습니다. 오른쪽이 비비드 잉크가 적용된 컬러고
제 입장에서는 이쪽,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좌측이 그냥 일반 CMYK 둘 다 똑같은 장비예요. 인디고 장비인데 한쪽은 비비드 전용, 한쪽은 비비드 노즐. 근데 이것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차이가 있냐면 이 디테일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그 한 올 색 표현이 훨씬 정교해져요. 왜냐하면 마젠타 잉크 하나로만 색의 색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 마젠타 잉크랑 유사한 비비드 핑크를 이용해서 이 한 올 간의 그 미세한 핑크의 색 개조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디고랑 드림라보랑 같은 파일인데도 쨍함이 틀리죠. 미세함이 틀려요. 근데 그런 차이를 뭐 드림라보만큼은 아니어도 단순히 저 잉크 카트리지 두 개 더 꼽아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보시면 아까 거보다 차이가 좀 덜 느껴지지 않아요?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좀 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린하고 핑크 쪽에 관련된 컬러들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뭐 그런 어떤 결과물의 반증이. 저는 이제 지금 보여드릴 이 페이지가 가장 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데 녹색인데요. 한쪽은 거의 무슨 광이 형광 느낌이 날 정도로 색감의 차이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른 파일이 아니에요. 같은 파일인데 세 개의 영역이 좁은 영역에서 저 컬러 잉크를 더 추가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게 만들어줘서 이런 두 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색깔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느낌상으로 많이 틀리겠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그린 쪽 계통하고 핑크가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 쪽이 훨씬 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 감안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작업물을 그러니까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작업한 작업물이 예측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제 컬러 샘플북 같은 게 있어요. 컬러 샘플북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농도 얼마 넣었을 때 지금 이 잉크를 넣었을 때 어떤 컬러가 나온다라는 그런 샘플북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컬러 예를 들어서 뭐 C10, N25, Y30, 뭐 5 이런 식으로 이런 농도가 있다. 그럼 얘는 4색으로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고 6색으로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주요한 컬러 같은 경우는 좀 이 감을 좀 누적을 이런 정보를 좀 누적을 시키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측이 사실 그냥 한 번에 인데요. 이제 고급지게 들어가면은 지금 요 인쇄기의 상태를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이 인쇄기의 상태를 모니터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쇄기의 상태가 정말 일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모니터에서 프로파일 만들어서 모니터에다가 그 세팅만 해놓으면은 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무리 6셀이라도 RGB가 훨씬 큽니다. 색상 영역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RGB의 영역이 한 뭐 요 정도. 그리고 인디고의 영역은 RGB보다 훨씬 작은 한 이 정도. 그리고 옵셋은 인디고랑 비슷한데 한 이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고 비슷한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컬러를 쓰실 때도 예를 들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6색이랑 4색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지점 포인트를 골라서 쓰시면 더 쨍함이 더 도드라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컬러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6색이랑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이 사색이라고 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컬러는 같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육색하고 사색을 운용을 하실 때는 그 육색이 도드라지는 그 포인트를 조금 아시는 것도 이런 편집 디자인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론적인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나중에 이제 장비가 들어오면은 다 테스트를 각자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테스트 할 때 그냥 CMYK로 작업한 거를 그냥 HP 립서버에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유동적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지난번에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은 얘를 결색으로 써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삼성경험 저희가 했을 때 장비별로 그 블루 예면 삼성의 그 블루 색깔, 그다음에 뭐 보라색, 그리고 뭐 실버 이거를 아예 별색으로 넣어서 그 별색을 이름을 지정을 해서 썼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비비드 그린을 갖다가 별색 이름으로 PDF 파일 이미지에 작업할 때 비비드 별색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비비드 얘는 그린, 비비드 핑크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인디고 기계에서도 CMYK의 도의의 이름값이 있고 그 도의의 이름값 플러스 별색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별색의 이름을 갖다가 비비드 그린, 비비드 핑크 이렇게 넣어주면은 파일에 들어가 있는 별색 이름하고 실제 기계에 있는 별색 이름이 일치하면은 이 별색은 그 기계에서 똑같이 이 색만 가져다가 별색을 인쇄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비비드 핑크 50%를 만약에 모노를 넣어주면은 그 실제 기계에서도 비비드 핑크 50%로 인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색은 지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개개인이 알아서? 그거는 이제 기계 세팅을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를 정하고 그러면 비비드 핑크, 비비드 그린 이라고 정해 넣었잖아요 기계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럼 공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그 홍대리가 테스트 해봤어요. 예를 들면 30%를 넣었을 때, 50%를 넣었을 때, 100%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오버프린트를 사용해서 CMYK 위에다가 CMYK를 먼저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비비드 핑크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느낌이 틀려져요. 완전. 요거는 어디서 테스트했었으면은 형광잉크 테스트했을 때 형광잉크 테스트한 걸 안 가져가지 않나? 아니 안 가져도 돼.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형광잉크예요. 오렌지 형광잉크거든요. 여기는 그린 형광잉크. 얘는 지금 다 100%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별색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얘를 그냥 CMYK로 그냥 자동으로 CMYK로 되어 있는 거를 분판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비비드 잉크는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 보이는 이런 비비드 형광잉크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우리 UV 램프도 다 봤었잖아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제가 HP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빅타님 그 시범 데모센터 갔다 오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광 잉크. 그러면은 그냥 불만 꺼버리면은 그 야광 잉크니까 바로
색이 그 발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잉크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이 형광 잉크의 장점은 한 가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형광 느낌이 점점 없어지는 색이 나잖아요. 3년 정도 됐어요. 네, 3,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도서, 우리가 출판 도서에는 좀 적용하기가 책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야 되는데 적용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 있고 어떤 홍보물에 적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형광 잉크도 적용하기가 매우 좋겠죠. 일단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들 뭐 그 행사를 할 때 뭐 이렇게 머리에다 쓰는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인데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박스 같은 거 이제 캐주얼하게 이렇게 담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핑크, DVD 핑크. 그런 공사에 들어오는 기계는 표지전용이에요. 원문전용. 물 자주 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추천 구매네. PNC 쪽에서 이렇게 장비 한대 쓰고 있죠. 추천 이미 쓰고 있는데 900은 그게 들어오면은 그 7,500은 지금 라이트 시안, 라이트 마젠타가 지금 돼 있어서 현재 6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7도로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한 색 정도는 비비드가 됐든 뭐 형광이 됐든 한 색을 더 꽂을 수가 있을 그럼 거예요. 7,900은 안 쓰나요? 7,900에서는 표지, 그다음에 카드, 그러니까 비비드 잉크를 기본적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비비드 잉크가 됐든 형광 잉크가 됐든 우리가 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잉크를 갖다가 교체해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고 형광 잉크보다는 비비드 잉크를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제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비비드 잉크를 두 가지 색을 장착을 해서 써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보시는 거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